성신양회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손익분기점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7%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337.4%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9회전으로 높게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 스루풋 실점 분석은 이론의 표준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어야 경험적인 말하자면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우리가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경험화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표준적인 예제를 제공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 인고의 과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레미콘 업체는 못 참아, 시멘트는 못 견뎌, 이런 거로 이 쌍용 CNE 할 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데일리 기사 제목은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레미콘 업체와 시멘트 업체 간의 가격 인상 갈등을 보도했는데, 시멘트 예시업체로 쌍용 CNE와 성신양회를 들었습니다만은 양사 모두 레미콘을 쌍용 CNE는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신양회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만들고 레미콘도 영업을 하고, 그래서 동일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레미콘만 지역별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더 많긴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용 중 전기료 상승은 충분히 인식이 되는데, 유연탄의 예로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멘트값 인상분 미반영, 레미콘 업계 납품할수록 손해. 그래서 광주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은 광주 전남 업계들은 이달부터 평방메타당 입방메타당 6,000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입에 제가 아직 잘 안 배서 옛날 말하자면 그냥 일제 때 용어들을 배운 세대가 돼가지고 보통 이게 평방메타를 루베라고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 게 익숙해 있는 세대라서 죄송합니다. 또 시멘트사 4달 가격 14% 인상, 건설사 원료값 내렸는데 부당.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또 이렇게 쭉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성신양회는 매출이 1분기에 168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9.7% 증가했습니다만은 재고는 줄였어요. 원가회계 손익할 때는 좀 이익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업손실 8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81.6%나 크게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고요. 그 결산 내용과 토대로 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이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7.7%가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무려 18%나 더 많은데,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은 스루풋이 증가했고, 스루풋율로는 6.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진율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18.8%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이런 운영 비용도 비례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TOE 생산성이 1, 2 하면은 적자라는 얘기고요. 그 생산성이 1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63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그 23억 원 정도가 적게 그 손실이 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그 떨어졌죠. 그래서 이 원가 생산성과 스루풋 생산성을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건비는 이 TOE 생산성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7억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적게 영업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만큼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물론 이익이 원가 회계상으로는 감소합니다만은 재고에 배부된 가공비만큼은 법인세가 그 절세가 된다. 실효 법인세율이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요거가 이제 검증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증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매입 금액을 이 주석을 달긴 하는데 그 연결로 다들 해가지고 개별 그 손익에 대한 그 매입액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 B는 A, B가 더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요. 이게 42.7%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8.8%가 증가했습니다. 쌍용 CNE의 경우를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레미코는 자회사 몫으로 시멘트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록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소폭 상승한 거로 쌍용 CA는 나왔었죠. 어쨌든 그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그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 18.8%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여기서도 2차 추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원재료 가격은 그 쌍용 ENE도 그 소폭 인상으로 됐었는데 성신양회도 시멘트 원재료 가격은 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200억 원대가 넘어가지고 이것은 생산 재료비 PQ 생산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이 1번은 이 WCAI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 비성분은 회사가 제시한 건데 이 비성분의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 추적이 안 됩니다. 그 차이액은 뭐 여기 위에 1단계 차이액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BWCA 그 증감액을 가감해 주더라도 갭2로 140억 원이 차이가 있고 전년도는 좀 적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그 추적할 단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게 그 비성분에 와서는 그 46억 원이 플러스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그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뭔가 조정하고 분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2단계에서 해볼 수 있고요. 3단계에는 그 전체 재고자산의 이 증가액을 올해 1분기는 패스가 되는데 전년도 3억 3,900만 원 또 차이가 납니다. 이 현금이 나간 만큼 3억 3,9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이것을 또 추적할 단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불투명합니다. 그 재고자산 회계가. 인건비가 152억 원이 집행이 돼서 0.4%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뭐 7명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 평균 임금이 작년보다 좀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에 혹시 뭐 또 그 가격이 오르고 또 뭐 이익이 조금 난다 그런다면은 또 연말 보너스도 있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 업체나 뭐 3D 업종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전력 및 수도 광열비라고 회사는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무려 49.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원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운반비가 또 9.5%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경영평가 지표를 좀 모아보면은 회전율은 상승했어요. 그런데 수르픈율은 그 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우리는 그런 그 분식하는 기업이 아니요 라고 반증을 하려 그러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1, 2차 추론과 모순이 되죠. 이런 그 모순이 나오는데 이 모순이 해소가 될지 또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생산성 떨어졌고 운영 비용이 뭐 또 증가도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자 부채율이 지금 48.3%면은 50%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선이긴데 지금 거의 레드존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요즘에 그 ROE 뭐 이런 것들을 그 주식 투자하는 워렌 버핏 옹께서도 이런 거를 많이 그 중시를 하는데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그 투하 자본 손실률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도표로 그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하도록 그 설명을 할 때 이런 게 좀 언론 뉴스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여기 그 좌측거만 얘기를 하고 요거 이유들을 because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반증하려면은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요게 뭐 상대적 실질적으로는 올랐는데 상대적 하락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회전율은 올라갔기 때문에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가지고 회전율은 올랐다라고 반증 증거로서 투명 입증 자료로 제시해 볼 수 있고요. 지금도 하나 추가로 얘기한다면은 그 매입액 같은 걸 검증하기 위해서 재고 흐름 데이터로 그 재고 자산은 향후 공시해야 될 거다. 또한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필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반증 추론을 세웠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상품 가격은 여기 안 나와요. 상품 매출액 비중도 얼마인지 모르고 단순 평균으로 1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은 이 회사는 시멘트도 팔고 레미콘도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도 단순 평균하면은 그 1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인상보다는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를 자꾸 운영 비용, 저는 이 가공 비율 이런 거는 좀 무시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료비 하나만 보더라도 트렌드는 나온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원재료가 10.1%, 물론 상품 이런 거는 이제 빠진 겁니다만은, 또 원재료가 이 두 가지만 아니죠. 쌍용 아니 쌍용 CNE 할 때는 여러 가지도 또 뭐 두 가지인가 더 있습니다만은, 자관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 원가에서의 비율이 51.4%거든요. 재료 비율이. 그러면은 압박 상승률은, 가격 상승 압박률은 55.2%, 가격을 올려야 되고, 또 가공 비율은 거꾸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율이 48.6%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밑에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5.2% 정도 올리면은 오른 만큼 반영을 한 거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3.1%를 가격 인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들 가격을 인상했는데 왜 영업 손실이 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전기료 인상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중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반증이 되기 전까지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 것은 유효합니다.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또 핵심적인 문제고요. 성진 양회 같은 경우 이거의 이런 내용의 비율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중소납품업체가 대기업 갑질에 대해 보호 차원에서 최근에 거론된 게 연재료 연동제 등이 거론이 됐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대기업은 그러면은 원재료 연동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한 반대로 원재료 및 가공비가 감소, 하락을 했을 때는 그러면 가격 내릴 거냐? 다들 그렇게는 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소기업이 꼭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냐, 가격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어떤 형평성, 균형성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갑질 운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대부분 레프트로 쏠려 있는 애들이 주로 대기업 갑질들을 얘기들을 하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시멘트 회사가 분명히 대기업으로서는 대기업 수준일 겁니다. 레미콘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고요. 근데 저건 시멘트하고 레미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가는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멘트 회사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2년 연속 판매 가격은 더 인상시켰습니다. 작년에도 22.6% 상승시킨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하는 가격들은 그런데, 혹시 경쟁에 대해서 경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가격 할인이 또 많이 한 건가 하는 것은 확인되진 않죠.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은, 이걸 봐가지고는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왜 적자가 나지? 그러니까 운영 비용을 못 줄여서 그렇다. 원가 개념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지금 그 매출원가가 또 차이가 있거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기준 차이가 200억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상액이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게 그 손익분기점, 이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그 총 제조비용 그 원가 계산을 해봐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한 7,700억 정도 매출을 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7,700억을 한다면은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이게 적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매출을 좀 더 일으켜봐라. 1.5%를 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27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또 이런 머리를 돌리는 게 있어요. 그 재무회계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그 영업하고 생산한테 그러지 말고 그 못 팔고 지금 뭐 하지 말고 재고를 21%좀 올립시다. 생산을 조금 더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그 더 증가를 안 하고 7,700억 선에서 재고만 올려도 흑자 34억 원. 고생해서 1.5%도 매출하려고 아웅바둥 안 해도 재고만 올리면 결산은 일단 34억 이익이 난다라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그 이런 쪽에서 잘못하면은 재고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르프 패러다임으로는 실적의 그 단순 4배를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 7,200억 정도 하면은 역시 약간 한 31억 정도 적자인데, 이것을 전기료 올랐다 뭐 올랐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재고 회전율을 38회전 연간 이 실적보다도 6.9% 조금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더 좀 판매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출이 그 7,697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234억으로 크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 아까 그 이 매출원가를 좀 적게 나오게 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도록 그 분식한 거 아닌가. 근데 적자가 날 때 적자가 좀 적게 나오도록 그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신양회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예측이 한 200억 정도 그 차이가 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예 좀 불투명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각한 거를 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4분면 매트릭스로 만들어 본 건데요.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고요. 판매액가가 원래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프트 회계는 이익이 감소하고 또 판매액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고가 감소했죠. 그러면은 판매액가가 낮게 나오고, 거꾸로 스루프 쪽은 판매예가가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꾸로 판매예가가 적게 나왔죠.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했기 때문에 특별 현상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쌍용 CNE도 그 유사하게 이렇게 나왔죠. 요 밑에 나와 있는 예가가 나올 경우 특별 원인 변동 요인을 찾아야 된다. 모든 것이 이 그 4분면에 다 해당하는 게 아니고 특별 원인이 나올 게 있다. 특수한 경우 그게 이제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목적이 손익분기점까지만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예가가 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연구 과제긴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9,990원으로서 한 45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64%밖에 되질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려 있는 거죠. 김태현 씨가 13.48%, 김영준 씨가 11.39%, 주식회사 동양이란 곳이 6.8%, 외국인이 이 시멘트 회사 별로 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6.05% 지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소 좀 길게 걸렸습니다만은 성심양해까지 그 시멘트 업종을 분석함으로써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그 판매 가격이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업 손실이 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재고 회전율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좀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판매 가격을 더 올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 판매 가격이라는 게 단합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만 수요 공급 게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 건설 경기가 떨어지면서 물량 자체가 어떤 이 인계 사항이 있잖아요. 인계점 이상의 매출액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 자체들이 증가를 했다 그래도 그 단가 인상에 대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한 것 같고, 물량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은 올렸는데도 영업 손실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또 건설 회사도 거의 뭐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그 부동산 쪽이 지금 그 건설 또 이런 관련된 쪽이 하향하고 있다 하는 점은 분명히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재고를 줄이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길 외에는 뭐 운영 비용을 쥐어짜라 그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본들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핵심은 재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재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